안녕하세요. 수면 시사 시간입니다. 수능, 면접, 그리고 논술에 도움이 되는 필수 시사 상식 시간인데요. 오늘 뭘 연구해 오셨나요? 배병진 연구원. 앞서서 살펴본 시리즈와 연장으로 K방역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사상적 입장을 K방역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이제 대립되는 개념인데요. 자유주의 그러면 이제 개인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공동체주의 그럼 집단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공동체주의는 그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 그리고 공동선, 공공선, 공공복리 이런 것을 굉장히 의무로서 중시하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조금 침해되더라도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이걸 우리가 윤리와 사상 시간 또는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 시간에 좀 배웠을 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그럼 생각나는 게 우리 정의론에서 나왔죠. 롤스의 정의론. 자, 이 롤스의 정의론은 여기 보면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장막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배병진 연구원이 갖고 있는 힘, 저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또 뭐요? 잘생겼죠?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탁 관측이 되지만 베일 속에 이렇게 뒤에 있어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지 재능이 있는지 또는 심지어 인종이 무슨 인종인지 젠더가 어떻게 되는지 그 종교가 뭔지 정치적 신념 체계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본인의 소득도 내가 알 수 없고 능력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공공정책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써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롤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초적 입장이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한 실험은 아니고 그냥 생각해봐 하고 사고 실험하는 거죠. 자, 이제 마이클 샌드는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박하면서 존 롤스 코피 내면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볼까요? 네, 마이클 샌들은 이제 27살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걸로 또 유명하죠. 27살 하버드 네. 가기도 힘든데 교수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29살에는 이제 존 롤스의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맨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마이클 샌델은 이제 우리 국내 대중들에게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다 본인은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공동체주의가 이제 중심이 되되 그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이제 대립적으로만 보다가 그 간의 양보와 절충의 가능성을 조금 이제 조명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정의의 한계라고 하는 또 다른 저작에서는 백인 우월론자들이 인종차별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허용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월론자들은 이제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적 견해를 하는 거는 분명히 공동선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건 또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둘이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치가 이제 그러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1회차, 2회차에서도 K방역을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봤었죠. 네. 그래서 1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K방역의 성공을 유교 문화의 유산이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비롯된 어떤 집단주의로 치부를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2회차에서 저희가 알아본 시각은 디지털 감시에 취약하다라고 해서 방역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공동체적인 가치지만 그리고 공동선이지만 그걸 이뤄내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많이 침해됐다. 이 부분에 되게 강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그럼 집단주의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됐다. 그럼 이거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에 상반되는 입장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불가피하게 이분법적 구도에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은 반대측 입장에서 조명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해석 가능한 부분들을 과연 정말 합당하게 잘 해석하고 있는가, 방어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1회차와 2회차 때 우리 기호쌤이랑 이제 그건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일 수 있다. 혹은
너무 모든 거를 기계적으로 감시와 통제 기제로 기계적으로 환원하고 있다. 이제 이론적인 비판을 넘어서 실제로 한국인들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이유가 이제 이들이 말하는 권위에 대한 수능이나 집단주의 때문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과연 있을지, 이제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참조점이 될 만한 두 사회 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이런 거네요. 지금까지는 이론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는 실험적으로 사회 조사를 해가지고 경험적 데이터를 갖고 온 것이죠.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온 와우, 것이죠. 엄청난 거네요. 네. 이론으로 반박에 끝나지 않고 실전으로, 자, 실제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 네. 사회 현상. 그럼 뭘 했죠? 자료 해석을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물론 사회조사를 저희가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인용하는 사회조사는 한국 리서치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항목들을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답한 항목들입니다.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가 나는 이제 코로나19를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이제 정보 당국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한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서 선의적 의미에서 한 게 뭐 96%인데, 이쪽에서는 밑에서 뭐 정부 보건당국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벌금 뭐 이런 거 또 주변 사람의 눈총 이런 것들은 뭐 71%, 77%, 68%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네요. 네, 그래서 네. 권위주의나 집단주의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라는 어떤 앞서 살펴본 비판적 시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마스크를 썼을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냐는 응답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내가 예방규칙을 잘 지킨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그리고 안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마스크를 쓸 때 억압을 느끼고 고립을 느낀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8점인데 이쪽은 5점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다음 네. 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참고한 조사는 시사인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0번까지 여기 항목을 통해서 얼마나 방역에 참여에 적극적으로 했는가, 방역 참여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건 뭐 높을수록 굉장히 좋은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역 참여 점수를 응답자들의 성향과 비교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이 방역에 더 적극적이었는가를 그러니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능적이고 집단주의적 사람들이 방역에 잘 참가했는가, 그렇죠. 아니면 개인적이고 자유주의적 시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잘 참여했는가, 이거 네. 조사한 거네요. 네. 그다음 볼까요? 그럼 결과를 살펴보면 권위주의. 네. 첫 번째 권위주의. 권위주의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겁니다. 모든 지금 항목이. 수능주의. 네, 근데 권위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오히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권위주의가 낮을수록 방역 참여 점수는 오히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살펴봤던 비판적 시각과는 또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집단과 관련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민주적 시민성과 수평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두 성향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선에서 이 각각의 성향이 높을수록 방역 참여의 점수가 확연히 올라가는 것을 이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방역을 참여했는지를 봤을 때 이 앞서서 살펴본 비판적 시각을 받침하는 성향들은 전혀 관여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본 조사를 시행한 연구팀에서는 민주적 시민성을 좋은 국민이 되는데 이 항목들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응답자들에게. 그러면 이 7가지 항목이 중요하다고 응답이 강할수록 민주적 시민성이 높다고 분류를 할 수 있죠. 네, 조작적으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군요. 네. 이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이런 거예요. 북한이 잘 살아요, 남한이 잘 살아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잘 산다는 추상적 개념을 미사일 개수로 할까요? 탱크 개수로 할까요? GDP로 할까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 놨네요. 네. 자, 그랬어요.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나요? 네,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집단주의나 정부가 하는 일을 널 지켜본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거. 이런 집단주의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점수가 높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주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킨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 비싸더라도 환경에 좋고 윤리에 좋은 상품을 선택한다. 네. 비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러한 입장과도 또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적 시민성이 높다고 나온 사람들은 그럼 느낌 이런 거네요. 집단주의, 권위주의와 대립항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항과 별개의 제3의 관점인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관점이 나오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 각이 나오네. 이거 연대 논술이네. 집단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제시문 가, 나. 그리고 제시문 다. 민주적 시민성. 이렇게 해서 제3의 관점으로 연대 논술 문제 내겠네. 참고하세요. 네, 이게 아까 마이클 샌델 이야기와 같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양립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 양립 가능성 혹은 절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민주적 시민성과 같이 제3의 입장이, 사상적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함의를 저희에게 던져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집단주의다, 또는 공동체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배병진 연구원이 조사를 해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